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체감온도 지금 35도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이 폭염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날도 덥고 힘든데 이 주식까지 나를 힘들게 한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해결책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주유소 1,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주유소는 그리고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재미있는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시작을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을 책임져 주실 두 분의 위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 굉장히 더워요. 밖에 폭염주의보가 지금 전국에 내려지고 있는데 폭염 경보가 위원님들 오늘 오시는데 덥지 않으셨어요? 지금 더워서 짜증나신 건가요, 차를 위원님? 타고 짜증을 내진 않는데 네, 얼굴에서 벌써 날씨 얘기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혀서. 아니 다른 것보다 그냥 날이 더운 거면 상관이 없는데 습도가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네,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늘 낯빛이 어두우신가? 이젠 괜찮으시죠? 스튜디오는 시원하니까. 아, 여기는 시원한데 이제 네.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그냥 습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오늘 장 안에서도 뭐 이따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여름 특보 이게 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던 반면에 시장 자체를 오늘 좀 보면 코스피는 한 0.2% 내린 약보합권에서 3,26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날이 더운 건 더운 거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 되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분의 키워드를 한데 모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이 바이오에 큰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가져오셨는지 알 것 같고 M&A는 마지막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적어놓은 키워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좀 쪼개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뒤에 좀 나오고 있죠. 소비자 물가부터 M&A까지 우리 시장이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인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좀 이른 시점인 건지 아니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소비자 물가 이거 누가 적어주셨을까요? 네, 소비자 물가는 제가 네. 일단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줬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수치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뭐 기존에도 물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지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재무제표 기업 분석을 할 때도 영업이익이 뭐 한두 번 정도 좋지 않으면 뭐 그냥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는 그런 재무제표 그냥 HTS에서 보시는 것도 거의 5개년을 저희가 확인을 하잖아요. 일단 한두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반복되면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인플레라는 거는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크게 이제 스노우볼이 좀 굴러가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스위치 뚝딱뚝딱 하듯이 바로바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좀 뭐랄까요? 기저효과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오늘 좀 연장선상인데요. 파월 의장 연설이 오늘 나오는 저런 부분들에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면 좀 안 좋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오늘 그래서 조금은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침에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한번 보셨다면, 잘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은 거의 20%대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전에 한 10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승이 뭐 상한가 달성하고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수급만 체크해 보셔도 그래요. 외국인 기관은 조금 매도를 했다가 외국인들은 좀 매수 매도를 조금씩 줄였다가 다시 이제 풀었다가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는 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미국에서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거의 1,150원 정도까지도 올라왔는데, 저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작용을 한다면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현상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단순히 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네 정도, 그냥 인플레가 우려되네 정도로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만, 짧게 우리가 시장에서 딱 볼 때는 환율과 관련돼서 자금이 좀 이탈될 가능성이 큰 그런 시장이다 정도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달러 현상, 그리고 간밤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틀이 여러 가지인지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가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결론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보다는 시장이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지시는 좀 함정이 가만히 좀 못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거나 팔거나 두 개는 해야 돼요. 좀 유동적으로 하셔야 되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손절 자체를 좀 싫어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2, 3% 마이너스 난 것도, 그 2, 3%도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 파란색을 네.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팔고 나가면 조금 착각하시는 것들이, 외국인 기관이 오늘 2,700억, 뭐 3,1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각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내고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손절을 해요. 필요할 때는. 근데 필요할 때,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종목은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한두 개씩, 못해도 한두 개씩은 꼭 보이거든요. 근데 현금은 그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금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는데 모든 종목을 다 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좀 큰 맥락에서 전체 계좌를 보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시장을 조금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도 손절을 해요. 손절을 하는 이유는 더 크게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모르는 그런 변동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시면은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고 편해지셔야 될 거예요. 물론 저도 굉장히 조금 주식이란 걸 오래 하긴 했지만, 네. 손절이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죠.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멀리 보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든 벌면 되지. 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전체 계좌에서 좀 움직이시면 좀 그런 시각과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이 좀 변동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내가 멈추고 무언가 꼭 사서 복구해야겠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짧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액션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잘 풀이를 해주셨어요, 전무님. 네. 관망이죠. 관망, 한 줄 관망과 정리하면 대응. 관망과 대응.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왜냐하면 한때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보면 뭐 환율이 이슈가 돼서 수급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됐던 때도 있고 국채금리가 또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뭐야 하고 저희가 공부했던 기억도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FOMC 회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실적 시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이슈를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때는 이게 맞고 지금은 이게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전략을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파월 의장 연설까지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관망하자 이야기를 해주셨고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누가 적어주셨을까요? 네, 제가 적었습니다. 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제 사실 요즘 코로나가 좀 지속적으로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증시를 좀 봤을 때 최근에 봤을 때는 사실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제 좀 올라가는 섹터는 좀 그래도 올라가다가도 다시 좀 많이 빠지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이제 인도발 그 델타 변이 그리고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를 포함한 이제 알파나 베타 그다음에 이제 감마 이 외에도 이제 엡실론 그리고 이제 제타, 에타, 세타 그다음에 이제 이오타, 카파, 람다 변이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뭔가 좀 잡으려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변이가 나오는 시점이라 그래서 세계 시장을 좀 흔들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이제 여러 문제가 좀 있겠지만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좀 있고 사실 저는 좀 이거를 코로나 버블이 아닌가라고 코로나 좀, 버블이요? 네, 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테이퍼링 시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터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사실 증시가 이도저도 아닌 좀 방향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올라가다가도 쉽게 가지도 못하고 또 다시 또 이제 많이 하락하는 장중에 등락폭이 좀 있는 상태라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하긴 할 텐데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와 그 지금 시기가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현재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코로나가 처음 나온 그 시점,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오픈빨? 약간 네. 오픈빨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좀 적용이 돼서 사실상 일에 없는 섹터별로 고점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내성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좀 방향성의 부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시장의 지금 방향성의 부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두기도 격상이 돼서 저희가 또 적용돼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변이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라서 이걸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감처럼 계속 그걸 따라가는 백신들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정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 이 이슈를 한번 튀고 저 이슈를 한번 튀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튀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없어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주도주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 할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다음 차세대 주도주는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시장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시장을 어찌됐든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2차 전지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전지 다시 볼만하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에 대해선? 네, 두 분께. 네. 이것도 네. 관망인가요, 전문가님들? 일단은 뭐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기존에 조금 많이 쉬기도 했었고 일단 순환매가 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물론 최근에 좀 힘은 강했어요.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짧게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수급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너무 크게 물론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시는 건 괜찮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2차 전지가 주도할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곡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본다던가 뭐 정책과 곡물이요? 관련된 그런 부분,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뭐 원유라든지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주도주, 그 힘이 어느 쪽으로 많이 받냐를 사실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사실 자금 이동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2차 전지 뭐 흐름은 양호합니다. 뭐 아직도 괜찮게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있고 일단은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과연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흐름이 좀 좋았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올라오려나 보다 기대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지금 살짝 가려져서 그렇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잘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못 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실적 시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기업 실적에 대해선? 실적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거는 기업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르겠죠.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마진율이 매우 높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분기별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고, 뭐 어떤 업체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마진율이 낮아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시기의 실적은 글쎄요, 저는 딱히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나 이제 내년 실적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조금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기에는 너무 이슈가 약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충성 전문가님도 실적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저도 뭐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삼성전자나요, LG전자 말씀드릴 때도 실적은 사실 옛날 투자 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지금 시중에 돈을 사실 많이 풀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쥐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쥐고 있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동성 장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유동성, 돈을 많이 풀었네. 그럼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네. 실적이 사실 안 나면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풀었던 그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걷어들였을 때 이제 기업들 이 실적이 나오는가, 그런 기업들이 진짜 선별이 될 거거든요. 일단 그때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을 남기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테이퍼링이 빠르면 내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2분기 실적은 그렇다 치고 3, 4분기부터가 진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적을 혹시나 기대하는 그런 기업들을 몇 가지 꼽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를 보는 게 더 유망할까요?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을까요, 전문가님?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분기를 보는 다음 게 좀 더 분기를 낫겠죠. 보죠.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기엔 당연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제가 바이오에 큰 따옴표가 찍혀 있어서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영어로 적으셨어요, 전문가님 근데? 그냥 바이오 계속 바이오 적다 보니까. 네. 한글로 적는 것보다는 영어로 하니까 좀 새로울까 봐? 네, 살짝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원래 오늘장의 중요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사실 저는 바이오를 계속 적다 보니까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 네.
바이오에 대해서요? 오늘은.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좀 반반이라고는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사실 나올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다라고 이제 묶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 그냥 다 개별적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 이제 임상 3상을 시작하는 업체나 혹은 이제 임상 2상을 이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 좀 즐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일단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좀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제 해당 재료에 대한 가치를 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계산법이 물론 이제 100%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해당 기술력에 견주어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 얼추 대입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같이 협업하고 있는 뭐 회사라든지 뭐 이런 뭐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기를 좀 유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좀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주들이 사실 요즘에는 뭐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재미있다 여전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수익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떤 바이오주들 간에 이런 재료와 시기를 꼭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장에 사실 뭐 바이오가 좋았다 안 좋았다 사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네, 내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바이오를 보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바이오 관련돼서 투자 팁을 좀 주고 계시는데 사실 제약 바이오가 어려운 점이 뭐 개별마다 기업 개별마다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임상 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슈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개별 플레이가 많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참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약 바이오는 특히나 그 안에서 더 바이오는요. 그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매수하거나 고를 때 전문가님만의 좀 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보세요? 바이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이제 임상하고 있는 그 임상 재료가 사실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를 먼저 일단 좀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이제 얼마나 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임상 아마 이제 바이오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상 3상을 기다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임상 2상 결과 정도, 그 다음에 임상 3상을 시작한다는 정도까지만 보고 임상 3상이 성공할 확률이 사실 되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 2상 정도, 2상 결과나 3상 시작 이 정도까지는 보실 텐데 그래도 일단은 그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최대한 그걸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매출이라든지 혹은 뭐 기술을 뭐 전수한다든지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뭐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뭐 바이오주가 기술을 뭐 이전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5천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이 큰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테스트를 해가면서 단계별로 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겠네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사실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요. 쉽게 검색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확고함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바이오주 물론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매출처가 확실하게 있던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좀 볼만한데 바이오는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대감 사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는 조금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확고함이거든요. 근데 그 확고함이 좀 있으면은 주가가 매수하고 나서 사실 뭐 한 달, 두 달 동안 지지부진해도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좀 생기게 됩니다. 사실 확고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잡아가는 게 좀 힘들다, 바이오주는. 근데 이런 쪽을 조금 챙겨가실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바이오주에서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좀 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팁을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바이오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분들이 넣어주신 키워드가 바로 M&A인데요. 사실 뭐 기업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이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이 M&A가 투자의 꽃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오늘 M&A 이슈가 나왔던 부분은 뭐 LG화학 관련돼서 이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LG화학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고 그리고 뭐 한샘, 인터파크 등 M&A 이슈가 있는 인수합병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은 다 긍정적인 흐름을 오늘 좀 보여줬어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주실지 궁금한데 혹시 M&A 관련해서는 보고 계시는 특정한 종목이나 기업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종목을 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샘 네.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네, 예전에. 작년에 뜬금없이 예, 예. 또 들고 왔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도 골프 네, 웨어라고 갑자기 인테리어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3, 4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뭐 흐름이 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M&A가 제가 나올 줄은 몰랐고 사실 뭐 그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M&A 관련된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도 달성하지 않았고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번 더 이제 상한가에 좀 달성을 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어거지로 달성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M&A 관련돼서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느 기업이 인수를 해서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상한가에 간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은 간다라고 해서 따라가셨다가는 최근에 아시아나나 그런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어쨌든 M&A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 당장 올라가니까 M&A 하면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예전에 그거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아시아나도 아시아나지만 최근에 뭐 상장하는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뭐 다른 것들이 상장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냥 뭐 상장 얘기만 나오면 증권사나 푸드 관련 뭐 아이스 뭐였죠? 아이스팩 같은 것들 네.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너무 그런 것에 좀 따라가지 마시고 관련된 부분이 좀 확인이 된 거 다음에 좀 진행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례로 최근에 할인 같은 그런 경우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예이죠. 차트가 올라갔다가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가 결국엔 안 해 하고서는 주가가 그냥 완전 내리 꽂았잖아요. 이렇게 물려버리게 되면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복날이면 올라가겠지 하셨던 분들도 요즘에 뭐 복날이라고 관련된 육계 관련주들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인수자가 나온다면 인수자가 나오고 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막 너무 많이 따라가지 마시고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M&A 이슈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 주식 매매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이슈 때문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다가는 아까 할인 차트 같이 이제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M&A가 진행됐을 때 이 주가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일단 뭐든지 이렇게 동조돼서 우르르 몰려가는 건 좋은 그쵸.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M&A 이슈 관련해서 혹시 보고 계신 부분 계실까요? M&A 관련해서는 딱히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냥 네네. M&A 관련을 사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오, 왜요, 전문가님? 그냥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는 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도 뭐 잘못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뭐 쉽게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하다. 만약에 이제 알고 있던 종목이 뭐 상세히 알고 있던 종목이 M&A를 한다. 뭐 상대 기업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면은 좀 꺼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M&A 관련해서 두 분 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면 오히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보수적으로 잘 알아본 다음에 접근을 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키워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뇌구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보죠. 네, 환율 관련해서 질문도 들어왔고요. 풍력주, 여행주, 친환경, 금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뭐 본인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한 곳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환율이나 금리 이런 부분은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시청자 뇌구조를 알려드렸잖아요, 위원님들. 네. 이 키워드 중에서 좀 볼만한 게 있다?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 하시는 부분들 있을까요? 뭐 하다못해 풍력주나 친환경은 같이 좀 엮이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린 뉴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생각해서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친환경하고 풍력주 관련돼서 오늘 그리고 장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네. 2.0과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예상처럼 움직이지 않죠. 네. 네.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네, 지금 정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얘기를 했다고 작년에, 그러니까 연초에 진행을 했던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기엔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이제 4년 차이고 내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고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히려 관련돼서 힘이 먹히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그 얘기를 해야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관심 있게 흐름 정도를 체크하시는 것은 좋은데 매수까지 따닥 해가지고 매수로 체결하게 시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글로벌적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당장은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받을 수는 조금 애매한 그런 섹터군이 아닐까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 한마디로 움직일 것 같으면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뭐 대권 주자들이 차라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이슈만으로 혹시나 기대하고 들어가셨다면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혹시 이 키워드 중에서 또 김범준 전문가님 눈에 띄는 키워드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뭐 여행주? 여행주. 네, 근데 뭐 여행주 사실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또 난리기 때문에 여행주가 사실 궁금하셨을 수는 있는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잡히고 일단은 좀 백신의 접종률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확실히 잡혀야 그 다음에 다시 뭐 여행주든 뭐든 좀 뜰 텐데 지금 당장 여행주를 담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행주의 조정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좀 바닥권에서 잡아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글쎄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인터파크 자체는 많이 올라갔어도 전체적으로는 다 하락세이기 때문에 인터파크 개인의 이제 호재로 올라가는 거지 그냥 여행주 전반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앞으로도 사실 이제 점점 단기간은 일단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또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행주는 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꺾였던 여행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그럼 뭐 소비주 안 갈 건 아니니까 가긴 가겠지만 최근에는 또 호텔에서 이렇게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호텔 레저 쪽은 그래도 좀 여행주보다 낫지 않나요? 하고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의 해석이 좀 궁금한데. 호텔 글쎄요, 뭐 여행을 못 간다고 해서 호캉스가 유명하다, 뭐 유행하고 있다, 뭐 이래서 사실 호텔 쪽이 많이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 반사수혜를 온전히 받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면 뭐 전 국민이 호텔을 자주 가고 이러면은 괜찮죠.
그러면 호텔 관련주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테니까 좋긴 할 텐데 사실 저부터가 일단은 여행이 안 된다? 코로나가 많아진다? 그럼 사실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네. 굳이 가야 된다 하면은 뭐 일단 뭐 호텔 정도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호텔을 장기간 빌려서 들어가기엔 좀 금액적인 부담도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좀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 수혜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최충선 전문가님 뭐 할 말 있으실까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호텔 쪽은 뭐랄까요? 호텔의 지금 이 매출은 시점에서? 사실 뭐 거기 머문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네. 뭐 면세라든지 아니면 뭐 카지노 같은 것들 때문에 호텔 관련주가 좀 강세를 받는데 사실 그냥 머무는 것 같다라고 지금 머무는 것 가지고 뭔가 굉장한 큰 영업이익을 기대한다던가 그러기엔 조금 애매한 시장은 아닐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괜찮아 하는 종목을 사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수급이 몰려올까를 좀 보시는 것이 좋은데 그런 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섹터군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큰 기대감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천천히 좀 끌어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관련해서 한참 소비주들 붐일 때 이런 종목을 혹시 매수하셔서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들 구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저희는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난 뒤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시간에 좀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애프터스탁의 주인공이 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함께 볼까요? 네, 지금 저희 뒤에 나오고 있는데 IB 김영이라는 종목이 올라왔어요. 장이 끝난 뒤에 또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얽혀 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매수 전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있나 봐요. IB 김영 이런 종목은 만약에 혹시나 가지고 있거나 시간 외에서 눈여겨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풀이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들? 이 종목은 원래 태생이 작전주예요. 네, 이 종목 거의 바닥에서 사신 분 없으실 겁니다. 사셨다면은 뭐 한 3,000원 정도? 아니면 좀 많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한 4,000원? 후반에서 좀 매매하셨을 텐데 일단은 저런 자리가 물량은 어느 정도 좀 털기 시작했어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조금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뭐 교육 관련 부분 그리고 원래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윤석열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재료가 붙었거든요. 그 교육 관련해서도 붙기도 했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지금 재료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에 상한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조금은 던져내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임은 분명하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한번 쭉 밀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매수를 못하면 내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3,000원짜리에 매수하신 분들은 견딜 수 있겠지만 여기 위에서 좀 매수하신 분들은 이 등락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유동적으로 비중 조절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큰 기대감으로 뭐 시간의 상한가니까 계속 들고 가야지 이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B 김영에 대해서 최충성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고 김범준 전문가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시간의 상한가를 저는 이렇게 눈여겨보는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 간 거는 뭐 어쨌든 좋기는 하겠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일단은 또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상승의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 아까 옆에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재료가 좀 많이 붙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보시면서 좀 이걸 사실 장기간 끌고 가실 분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요. 일단 내일 웬만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털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 사실 저 같으면은 쳐다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들고 계신 분들, 뭐 물리신 분들은 내일 뭐 탈출의 기회로 또 보실 수 있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뭐 좀 더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일단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B 김영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내일장 주목할 업종도 저희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최충성 위원님 혹시 어느 쪽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뭐 4차 산업하고도 좀 묶여 있고요. 뭐 지금 코로나 비대면의 좀 수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원격 진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아실 거예요. 델타 변이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되고 있고 뭐 재택 의료센터 지금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심하죠. 아시아권이 좀 심한데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어요. 사실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방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인구의 그런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원격 진료 의료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 뭐 유비케어나 이런 부분들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거의 뭐 차트도 바닥권이에요. 뭐 모아가시면은 뭐 충분히 좋다, 뭐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뭐 상승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거의 뭐 주가가 좀 비싼 것들은 3만 원, 뭐 이제 10,000원, 뭐 올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거의 10,000원대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 이제 2배 이상씩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멀리 보시고 투자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일단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진료 관련해서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격 진료 관련돼서도 엮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님. 네. 뭐 기계 부분도 있고 아니면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얽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원격 진료 안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탄력성이 좋거나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지케어텍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죠. 차트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지케어텍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대장은 항상 대장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신고가에 달성을 했고 일단은 조금 더 상승력은 남아있지만 뭐 개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장주로 움직일 것 같진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같은 그런 종목들 잘 보신다면 지금 뭐 자리가 좀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성정보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기존에 뭐 작년 3월 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강하게 상승을 했고 최근 좀 많이 쉬어갔고 이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주라는 건 뭐 올라갈 땐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대장주는 이제 물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멀리 보시고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 안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지금 현재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혹은 차트가 예쁘게 좀 차려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범준 전문가님 어디 쪽 보고 계실까요? 일단 내일장 주목할 업종은 사실 오늘 발표한 뭐 그린 뉴딜 뭐 이쪽이 아무래도 당장은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메타버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안 그래도 요즘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네. 뭐 메타버스 관련된 ETF 상품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관심은 많은데 사실 아직 현실화되거나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궁금증만 많은 상태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 앞으로 더 잘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걸까요? 메타버스가 일단 확장성이 너무 뛰어나서요. 사실 이제 좀 먼 미래에는 아무래도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 역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래 먹거리로서도 메리트가 아주 충분하고요. 뭐 단기적인 측면,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봐도 메타버스 관련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내일을 꼭 보자면은 메타버스가 아닐 수는 있어도 조금 시간을 투자하든 뭐 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지금 뭐 글쎄요, 1월달 뭐 성과가 없다, 혹은 뭐 성과가 있는 업체도 있고요. 뭐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개발이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매출도 나오고 이와 관련된 이제 다른 쪽도 뭐 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저점일 수 있겠죠. 사실은 먼 미래를 생각하면은 메타버스가 주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관련돼서 나도 메타버스 관련주다 하면서 막 종목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메타버스에 좀 난 투자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판 뉴딜 이야기를 또 하면서 거기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 이야기도 나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도 쓰고 있고 확장성은 너무 커서 문제라면 문제고 앞으로 커질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이 메타버스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지 그걸 좀 가름세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메타버스 쪽으로 보는 게 더 유효할까요? 지금 당장은 카카오겠죠. 네, 카카오. 지금 당장은 카카오인데 사실 이것도 누가 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가 뛸지는. 왜냐하면 네. 메타버스가 이제 막 이렇게 뭐 퍼져나가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중소업체가 메타버스를 뭐 개발했는데 나중에 상용화를 했는데 정말 대박이 터져서 그게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카카오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페토라는 서비스 두 분 아시나요 혹시? 네,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저번 주에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오, 아니 제가 저는 일부러 합니다. 저는 모르실 것 같아서 게임을 안 해가지고. MZ 세대 대표로서 좀 알려드리려고 제페토라는 게 있다 네이버에도 화나셨나요? 로블록스도 있습니다. 로블록스도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와, 저는 게임 좋아해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해봐서 이거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발끈하신 거 아니죠, 연구를 정말? 하기 때문에 공부 차원. 안 해보셨네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되게 게임이랑 가상현실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려고 네. 말을 꺼낸 거였는데 본전도 못 찾았네요. 뭐 아무튼 카카오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이버도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제페토 서비스가. 그쵸. 그래서 혹시 메타버스 쪽으로 네이버를 만약에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보세요? 본격적으로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는 별로 의미가 없을까요? 두 개 다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뭐 승자는 이제 누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제 들어가 봤는데 뭐 아직은 뭔가 되게 막 구축이 막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좀 만들어가는 봤어요. 상태인 거죠? 네네. 네, 그 만들어지긴 했는데 뭔가 딱딱딱딱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원래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뭔가 루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너도 나도 메타버스다라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섹터라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섹터들은 종목들은 제가 뭐 아니다라고 좀 배제할 텐데 메타버스라는 건 굉장히 좀 광대하고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인터넷 IT 관련된 부분을 보신 것도 좋고 오히려 통신 관련된 5G나 이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음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접목이 많은 그러한 섹터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연초에 한번 이 말씀 좀 들린 적이 있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네. 보셨나요? 영화는 안 봤습니다. 네,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그걸 보고 이해가 되나요?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VR 끼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다 생활을 하거든요. 아예 아바타랑은 미래 다르죠? 세대, 네, 미래 세대에서
미래 시대의 배경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다 막 이상한 철판집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거의 게임에서는 최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구찌백 같은 거를 네. 150만 원에 주고 실질적으로 산다고 해요. 돈을 주고. 커머스 기능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기능으로 이제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보면은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해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보고 해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는 좀 더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